오늘 골라준 급등주 시그널 과연 어떤 섹터들이 잡혔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강조를 했었던 LNG 테마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시장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연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증권, 은행 무조건 봐야 되겠죠. 자, 관련해서 먼저 LNG 알래스카 기대감 있는 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는 정말 상승 흐름이 좀 추세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들이 순환매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에다가 LNG 관련 이슈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과 아마 4개월 전에도 진짜 주식 2부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테마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왜 그러냐면 관세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LNG 사업 참여는 미국에서 권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이슈, 이 협상에 대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했고요. 또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증권 관련 업종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순환매가 되고 있고 그 돈들이 다른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그 순환매됐던 종목들은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증권주라든지 상법 개정 관련 이슈 종목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조정을 주고 다른 종목으로 돈이 몰린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장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주들도 금융주들도 가고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시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께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확인할 테마는 LNG 테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이 될 텐데요. 이 종목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 정말 좀 끼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 나오는 순간에 지금 빠지지 않고 다시금 거래량이 좀 실리는 오늘이었거든요. 자, 이제 다시금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라든지 LNG 사업은 미국과의 한국과의 협상 카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더라도 밀림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급등주라 하면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그리고 상승을 해줬다가 꺾였다가 호재가 없으면 그대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승을 하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보통 우리가 테마가 죽었다라고 하면 대장주와 부대장주들이 있는데 종목들만의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꺾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이스틸을 이렇게 보시면 현 구간대에서 밀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다시 한번 동반되면서 LNG 관련 사업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스틸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노출이 될 때까지는 돈들에 대한 집중, 관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하이스틸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께 제가 철강 업종들 좋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관세 이슈에서 철강 업종들이 베트남 그 이슈, 관세 협의를 통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LNG 이슈와 철강 업종들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스틸을요. 4,200원은 가족지킴선 그리고 4,700원은 돌파할 때 추세형 아니에요. 급등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등형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역시나 스틸 종목이죠. 넥스틸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상승 흐름이 역시나 강하게 좀 나와 주었는데 이 종목은 오늘 윗꼬리를 약간 달았는데 일단 이 전에 봤던 종목이랑 흐름은 비슷합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테마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이 넥스틸은요. 송유관 그리고 그 구조용 관관을 생산을 하는데 이 넥스틸이 왜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거 하면 미국이나 해외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LNG 알래스카 사업을 했을 때 이 넥스틸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조금 더 밀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밀려주는 모습들, 횡보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거래량 동반되고 있죠, 여러분. 거래량 동반되고 있는데 저점이 그 전에 저점보다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보면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윗골이 달았어요. 전태룡 대표님. 윗골이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윗골이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꼬챙이를 흔든다.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LNG, 알래스카 LNG 사업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에서 돈들이 한 번에 몰려서 급등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넥스트를 보시면 저는 14,000원 가족 지킴선으로 봤고요. 16,000원 돌파를 하면 동네형 아닙니다. 돌파 급등형으로 생각을 하시고 약간의 좀 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하이스틸, 넥스틸. 자, 정말 끼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세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휴스틸이라는 종목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이슈가 좀 더 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제자리 준비, 차렷 모든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종목들이요. 지금 다 날아다닙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빠지지만 좋으면 이슈화가 돼서 전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LNG 관련주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에너지를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가 매번 우리 앵커님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상승했다가 원래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횡보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호재가 있네. 호재가 있는데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살짝 거래량이 동반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등락폭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돌파할까 말까, 돌파할까 말까,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세 번의 윗꼬리를 만들고 있는데 재료 사러 있죠? 5일선 키스 기법 했죠? 그럼 우리가 매번 보는 거 혹시나 내일 음봉이 나오더라도 양음양의 패턴으로 급등할 수 있다. 조건이 5일선 위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원칙과 세력들의 패턴을 보시고 당하지 않는 그러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LNG 관련 이슈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 리뷰를 한 종목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난방공사라는 종목이 있죠. 휴스틸과는 좀 반대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자, LNG 테마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또 어떻게 지금 대응을 좀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 지역난방공사는요. 우리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가스공사 이야기한 적 있죠. 상법 개정이 뭐냐면 원래는 대주주에 대한 피해가 나왔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제는 소액주주에도 이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스라든지 전기세를 올리지 않아서 회사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가격을 올리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소액주주들이 야, 왜 가격 안 올려? 나 피해 보고 있잖아 라고 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상법 개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여쭤보신 것처럼 LNG 가스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혜주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8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요. 정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들고 계신 분들 기분 좋게 한번 들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볼 섹터는 바로 증권, 은행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정고점 그리고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상법 개정에서 증권주, 금융주들이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주면서 그 돈들이 순환매에 올 것이다라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왔는데요. 전 오늘 돈들의 다른 흐름을 봤어요. 뭐냐면 이 종목들이 꺾여도 그리고 올라가도 다른 순환매 종목들과 같이한다. 근데 오늘 흐름을 봤더니요. 금융주들이 강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환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금융주나 증권주를 매도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종목들도 차곡차곡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주나 금융주를 여러분들이 상법 개정 이후에 그리고 여러 정부 정책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NH, 바로 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 신고가 부분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은행, 증권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는 좀 더 날아갈 일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보면 이제 NH투자증권도 요 가격대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전고점대로 올라가지고 조정 주는 그 자리에서 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증권주나 금융주는 주도주 중에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도주들의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나와서 조정을 줘서 다른 쪽으로 순환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네. 이런 순환매에서 포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NH투자증권은 이번에 영업이익 1조 달성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실적이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앵커님 우리가 급등주를 볼 때도 매번 전고점에서 돌파하는 종목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패턴들이 다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NH투자증권도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종목은요. 19,500원 가족지킴선 그리고 21,500원 돌파하면 이거는 급등형 아니에요. 추세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고점을 돌파해내느냐 못하느냐 부분 신경 쓰셔야 되는데 방금 또 신고가를 돌파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볼 종목 오늘 시원하게 다시 한번 날아준 신한지주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고가를 오늘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 빵 하고 터졌거든요. 네. 야, 이런 종목들 좀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추격을 하기보다는 좀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이 신한지주가 상승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 이슈에 있거든요. 네. 정부 정책이 어떤 걸 원하느냐? 너희들 돈 많지? 배당 많이 줘. 첫 번째. 주주 환원해야지. 그렇죠. 그럼요. 그거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야, 너희들 주식 소각할래? 소각한다고 합니다. 5천억 이상의 소각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가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강하고 네. 그래서 금융주로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금융주나 증권주들이 살아있는 한 시장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오늘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6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족지킴선 유지가 되고 72,000원 돌파하면 추세 상승인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매번 공부하는 우일선 위에서 양음양의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신한지주도 충분히 신고가 매매 방법으로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바로 유안타 증권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상승 흐름 좀 이어가고 있고 시장이 약간 눌렸을 때 심 구간이 나왔었는데 야 이거 조금 더 실려나 했는데 21선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오늘 빵 하고 다시금 종고점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대세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네. 지금 이 유안타, 종목, 은행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할 때 악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게 바로 트럼프 관세인데 금융주랑 증권주는 관세 무풍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종목들로 더 매수하고자 하는 돈들이 몰리고 있다. 정부 정책에다가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나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사고 싶은 종목들을 보면 신고가의 종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안타에 대한 종목들도 괜찮다. 거기다가 외국인들과 기관까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네. 이렇게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진짜 이 저점에 막 올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자,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또 흘려가고 있으니까 나온 가격처럼 4,060원 돌파하게 되면 추세형으로 좀 더 달려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증권주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신고가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신고가가 나오지 못한 종목들도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자, 관련해서는 신고가를 내는 종목과 아니면 신고가가 나지 못한 종목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와, 오늘도 질문이 그냥 전곡을 찌르셨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금융주와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신고가의 종목과 신고가가 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살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신고가의 종목, 대장주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 지금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못 따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물론 테마나 이슈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종목들, 연결되어 있는 종목은 상관이 없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시점에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더 강한 종목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돈은 냄새를 잘 맡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뷰 가봐야 되겠죠. 어제 코스닥이 좀 살아가려면 바이오 쪽, 제약 쪽이 좋아야 된다 했는데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이 오늘 또다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자,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오늘 금융주나 증권주를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신고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코스닥에서 어제 이 파마 리서치를 여러분께 설명을 했을 때 제약, 미용 이런 쪽으로 돈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네. 주주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강하게 갈 수 있고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주식을 매매해야 돈을 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수 매매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은요. 어제보다 비싼 종목을 사야 돈 벌 수가 있어요. 어제보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비싸게 못 산다. 이 사람보다 나는 싸게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을 못 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오는 공부하고 싶은 이 종목들이 신고가의 종목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업종들 결정하고 체크 모아서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파마 리서치는 신고가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 갈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올라간 종목이 있었죠.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리튬, 종고체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왔고 지금 양음양 패턴 확실하게 또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거래량도 실리는 모습인데 자, 이 부분 이제 정배열로 좀 돌아서는 거겠죠. 제가 더 기가 막힌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 종가 기준에서 1,700원 가족지킴선이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이 개인을 한번 툭툭툭 털더니 그리고 5일선을 지키더니 네. 양봉을 보여줬고 상승 장악형의 양봉을 보여줬어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호재가 살아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만약에 내일 요게 오늘 종가 기준상에서 1,900원 위에서 종목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당일 급등이에요. 그런데 바로 만약에 출발한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 1,900원 이하로 놀리면 또 음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양음양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 하나와 1,900원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바로 급등. 급등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진짜 주식 일부는요. 여러분들 부자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그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빼먹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세상에 지금 급등하는 모든 종목들은요.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만 보셔도 급등주는 다 알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매일매일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저 이것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삼육물산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탈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이군요. 네. 우리가 너무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이 종목 양음양 패턴 5일선 키스법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양 패턴이 나왔습니다. 5일선 깨지 않고 급등이 좀 나왔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제가 한번 앵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무슨 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5일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수가 될 수 있어요. 급등 실전 투자 대회 나가서 입상할 수가 있어요. 어떤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5일선을 키스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온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5일선이 유지가 된다. 급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방송을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갑자기 급등주의 달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스며들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그 종목들에서 급등주 나오는 이유를.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이것도 정부 정책주라서 지금 구간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면요. 삼육물산은 예전 흐름에서 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 이 정책은요. 앞으로 로드맵을 갖고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호재의 재료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궁금하시다. 제가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요. 여러분들하고 매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못 찾겠다. 너튜브에
전태룡을 검색하고 오시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10시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등주 시그널 섹터와 종목들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시장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상호 관세 관련돼서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오늘 또 연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라는 부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일단 상호 관세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뭔가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베트남에서요.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협상에 대한 결과가 조금 만족스러운 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7월 말에 좀 해보겠다라고 노력을 지금 하시고 계셔서 그러한 여러 카드 안에서 아마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조금이라도 좋은 내용이 나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저점에서 받쳐져 있는 종목들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붙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으로 관세 이슈에 대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실적 중심에서 봐야 되고, 오늘 급등주로 갖고 왔던 LNG, 알래스카 LNG도요. 그 관세 협상 카드에 작용될 수 있다라고 기사들에 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한 7월 말까지 이슈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일찍 공부를 해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바로 종목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성강밴드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도주, 다시금 주도주의 기한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조방원에서 조성가, 조선 기자재죠. 그리고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성강밴드. 자, 아플 때는 밴드 중에 성강밴드를 붙여야 된다 싶을 정도로 주가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네. 최근 살짝 쉬어감이 있었어요. 네.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익에 상처가 되신 분은 이 성광밴드로 붙이시길 좀 바라겠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석유, 조선, 화학, 해양, 발전 플랜트에 사용되는 배관제를 생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석유화학에도 연결고리가 있고요. 조선해양에도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원전에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잠깐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거를 길게 이렇게 보잖아요. 길게 보면 네. 실제로 이 종목은 이렇게 움직여졌어요.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방금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재료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관세에 대한 이슈도 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예쁘게 잘 신 것 같죠? 밀리지 않으면 다시 좀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따라서 여러분들 2,900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선 체크하시고요. 31,000원 돌파하면 전 이거 추세형으로 안 하고요. 네. 급등형으로 체크했습니다. 급등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호재와 함께 어떤 형태로 상승할지, 어떤 패턴으로 갈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1,000원 넘어서 급등형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기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오늘 강보합 마감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동차가 네. 관세에 대한 이슈가, 사실 관세에 부정적인 이슈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갈까요? 일단 첫 번째는 실적이 있고, 그래도 혹시나 여기서 관세가 조금이라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네. 제가 볼 때는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해결이 돼도요, 불확실성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어요. 워낙에 실적이 좋은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은 지금 현재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더라도요, 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밀리면 저점에서 사고, 밀리면 저점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저도 이렇게 주도주들이 상승해서 조정을 주고 그 돈들이 이런 종목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완벽한 대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증권주나 금융주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에 순환매가 될지 모르니까 체크를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98,000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선 절대 지키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클릭 하나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지킴선을 꼭 지키시고 10만 원 돌파하면 이제 추세선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기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나도 철강이야.
주요 종목 중에 하나야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제철이 되겠습니다. 최근 급등이 좀 한번 나와준 이후에 네. 지금 음봉으로 마무리가 좀 되었지만 5일선 지금 까딱까딱 건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 상승 한번 나온다면 다시금 양음양 패턴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단기적으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점에서 이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차례 상승했고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을 왜 체크했냐면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관세 이슈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지난번에 철강 공부했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감산 이런 부분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관점인데 자 여러분들 차트 보세요. 차트 보시면 이 현대제철이 뭔가 악재가 있는데 신고가예요. 누가 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있는데 왜 도대체 올라갈까?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요. 정보를 선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정보를 알 때는 늘 고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제철이 움직임을 보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좀 더 내려올 것을 생각을 해서 가족지킴선을 좀 낮췄습니다. 31,000원 가족지킴선 35,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 이슈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닝 쇼크 부분이 오늘 아침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관련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 부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약보합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간 이게 힘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지금 좀 이제 살짝 애매한가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제가 매번 여러분께 삼성전자는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요. 삼성전자를 알아야 우리 이제 하반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제 방송 보셨죠?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 안 좋을 거 여러분들 아셨죠? 저도 알았죠. 근데 뭐라고 그랬죠? 그때가 바닥일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와 HBM 관련된 이슈 협의를 한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돈은 정보를 선행한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산다고 하네요. 아니 고점에서 살 일은 없어요. 바닥이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때 밀렸지만 자사주 소식과 함께 이렇게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갖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전략을 삼고 있냐면 6만 원 이탈하면 가족지킴선으로 저는 보고 있고 6만 4천 원 돌파하면 그냥 상승할 것이다. 단 저도 지금 주도주 금융주들에서 이익 실현이 되고 그 돈들이 이쪽으로 더 강하게 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주도주는 아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봐야 우리가 시황 그리고 지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우리 시장에 대한 위치,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추세를 만든다면 지금 같이 좀 주목해봐야 될 소부장 종목들도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봐야 될 종목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될 텐데요. 자, 이 종목 삼성전자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준 것 같고요. 최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좋은데요. 반도체 소켓, 핀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리노공업이 너무나 참 신기한 게 핵심 기술이 있는데 이 기업은요. 영업이익률이 너무나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2024년도에 매출이 2,782억이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1,20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올해 추정치도요. 올해 매출이 3,300억의 매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40%가 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의 40%나 높다라는 것은 정말로 핵심 기술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갑이네요, 진짜. 네, 갑이 아니면 이거 정말 너무 많이 남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반도체니까 또 그렇게 남길 수도 없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그에 따른 수혜주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직은 안 좋잖아요. 좋아지면 리노공업도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해서 갖고 왔고요. 저는 48,000원 이탈하면 가족지킴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여러분들.
박스권의 흐름이고 그리고 51,000원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로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유진테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유진테크 이것도 역시나 상승 흐름이 강하게 한번 나온 이후에 지금 약간 눌렸다라고 보는데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약한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네. 저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완전 활짝 밝음이 아니에요. 돈이 확 들어오진 네, 않았어요. 그렇죠. 네. 밝아지려고 하는데 약간 구름이 껴 있어요. 그런데 종목이 활짝 낀 것처럼 신고가를 보여주는 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전공정 망막 형성을 만드는 장비를 제조하는데 실적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4만 원은 가족 치킨선으로 봤고요. 44,000원 돌파하면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도 보면 5일선 위에서요. 네. 양을 보여줍니다. 저는 빨리 반도체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 많이 물려 있을 텐데 정말 빨리 급등해 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람 그대로 활짝 웃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하루 한 종목씩 실적이 답이다 하면서 종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나온 실적은 어떤 종목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인데 자, 2분기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이제 기아 설명하시면서도 실적들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적 지금 보면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다 증가를 하는데 영업이익 쪽에서 28%나 전년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 어떻게 좀 보시는 걸까요? 현대모 15조, 저 어떻게 볼까요? 부럽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빼먹지 않고 보신 분들은 제가 현대모비스 좋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지난번 전략하고 이번 전략 같이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저는 지금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에 대한 실적이요. 좋아질 수 있고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줘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주가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앵커님한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밀려야 되는 자리에 밀림이 없어요. 밀리지 않고 누가 매수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요 라인이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체크해 드린 건데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8만 원 가족 지킴선이고 30만 2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30만 2천 원 돌파해서 오늘 종가가 3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체크했습니다. 오늘 기준상에서 29만 2천 원 가족 지킴선이고 31만 원 돌파하면 여기서 치고 가는데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저점에서 매수가 되면서 전고점 돌파한다? 이거 강한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관련 업종과 아까 제가 기아라는 종목을 이야기한 것처럼 왜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밀리지 않고 저점에서 매수가 되고 있는지 이런 종목들을 쭉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ETF 관련 매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지금 정말 활짝 웃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상승해주면 우리가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그 ETF 관련 전략도 너무나 강하게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이런 좋은 종목들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는 이야기처럼 많은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방송 꼭 봐야 되죠, 앵커님? 우리 방송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아마 기대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방원 다시금 좀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 분위기는 어제부터 좀 바뀌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실적 그리고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 좀 잘 대응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이제는 다시금 또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주도주 기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이러한 주도주 조방원들이 네. 시장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장이 조정을 줬을 때 이 종목에서 매도가 나오고, 왜냐면 단기 조정에서 너무나 많이 올라서 매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현 구간대에서 저점 더 상승할 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조방원, 특히 이제 원전 관련 이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런 내용이 궁금해하시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우리 채팅방에 많은 글들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께도 잘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진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조방원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내용들 체크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조선주 중에서 오늘 또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선이 그동안 정말 대장의 자리를 좀 지켰다면 삼성중공업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다시금 좀 기환이 된 걸까요? 지금 이 삼성중공업은 네. 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조방원, 이 조선주에 대한 이 상승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뭐 예를 들어 5개, 10개 조선업종 중에 예전에는 10개가 다 갔는데 이 10개가 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진검승부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조선주에서도 실적이 있고 모멘텀에 있는 종목 몇 개만 좀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조선주를 갖고 있는데 그 종목 좀 안 가는데요? 약할 수 있어요. 실적이 있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삼성중공업을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냐면 삼성중공업은 지금 하락이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15,500원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15,500원 터치하고 반등을 했어요. 200원 남짓하게. 그래서 실패 시 추가 하락이라고 했는데 이 구간에 반등을 했다. 기술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삼성중공업을 체크한 이유는 그래도 그중에 제일 강해요. 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해주고 여기서 17,700원 돌파하잖아요. 그럼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다시금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일단 원전 관련해서는 정말 지금이 중요한 맥점이 될 수 있다. 시장 숨고르기가 나온다면 조금 더 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조선하고 방사는 좀 그래도 원전은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게 제가 지난번에 체크한 거거든요. 네. 58,000원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라인을 그려놨잖아요. 자, 확대를 해드리면 정확하게 이렇게 또 그 라인에 꼬리를 달았어요. 꼬리를. 네. 이것도 진짜 참 운이 좋은 건지 감사한 정말 일인지. 뭐 예술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은 성공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대신에 조방원이라는 종목들이 지금은 다 가지 않아요. 네. 여기에서 몇 개들만 진검승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방원이라는 업종은 좋은데 다 가지 않는 장세가 나온다. 실적적인 측면이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 중심에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 구간에서 만약에 74,000원을 돌파를 하면요, 다시 추세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